아니 그 녹취록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마치 그걸 무슨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여사하고 통화해서 뭐 너무 좋아서 뭐 간직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녹음되는지도 모르게 다 녹음돼 있고 네. 찾아보니까 녹음이 돼 있어서 이거 무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이 5년 전에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고 창원시의 6급 공무원한테 내가 승진시켜주겠다 이러면서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사정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접근해 온다 하더라도 의심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라고 부탁했을 수 있잖아요. 검찰에 총장 출신이니까. 그런데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다. 그거 알아봤을까요? 안 알아봤을까? 그리고 그 와. 사람을 직접 처음 만나서 처음 수인사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궁금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을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소개했다면 그런 건 갑자기 다 패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근데 김영선 의원이 소개를 했다는 거고 명태균 그 씨. 믿을 만한 사람이 신뢰하고 그 신뢰가 담보가 돼서 소개를 받으면 네. 사실 그 중간에 했어야 할 여러 단계들 이런 것들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인 관계에서 네. 공직 후보도 아니고 전과 기록을 줘야지 않겠지. 잘못 조회하면 아 그러네. 아, 예, 죄송해요. 개인정보법 위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걸로. 예. 아 근데 그러니까 세 평은 들어보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건 알아볼 텐데 저는 그 저 서명원 씨인가요? P&R 리서치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가장 제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대목이 왜 명태균이라는 이런 사람을 뭐 김종인 위원장도 또 김영선 의원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배우시고 네, 정치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왜 이분의 이렇게 그 영향 아래 있었던 거냐 그게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여의도에 의원회관에 계시면 네,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필요악 비슷하게 의원한테 와서 자꾸 이런저런 좋은 정보 같은 거 주고 이러면 네. 본인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굳이 막 내치거나 멀리해서 자기가 그런 분들이 밖에 다니면서 또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훅 빠지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의도에 특히 의원회관 쪽에 정말 재밌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명태균 씨가 어제 JT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본인 해명이에요. 지난 총선 때 자신이 돕던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될 상황이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것은 맞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발표 전에 미리 컷오프를 알려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전화 와서 이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그 워딩에서. 근데 하여간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탁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거절했다. 이런 맥락의 입장을 JTBC의 보도에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요. 뭐 어떤 단계로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수습 단계로 간 수습 거죠. 단계로 갔다. 파장이 워낙 커지기 커지니까. 때문에 이거를 수습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문자라든지 통화 여사와의 통화 녹취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본인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본인이 마무리 정리를 하기 위한 수습 국면으로 갔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한 건 맞지만 여사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사를 털어주는 게 되는 것이고 본인도 뭐
어떤 기도는 시도는 했었지만 네. 성공하지 못했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김건희 여사한테 왜 이런 부탁을 하죠? 김건희 여사는 그냥 여사일 뿐인데 김 여사가 무슨 공천관리위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무슨 당직자도 아니고 V0잖아요. V0? 거의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실 거 아니야. 아니 V0 근데 두 이거는 가지예요. 말이 그렇지만 제가 이게 생각할 때 법률적으로 성공한 경험이 한 번 있거나 성공한 경험이 부탁했는데 됐어. 부탁했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거나 네. 아니면 또 부탁하면 될 것 같은 힘이 있다고 본인이 믿거나 뭐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22년도 케이스를 놓고 보면 아하. 성공한 경험칙이 조금 더 작용되지 않았었을까? 그때도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가능하겠지 이런 기대감 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뭐 본인은 실패했다고 하니까 네. 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명태균 씨 아까 지금 이제 말씀 잠깐 나온 중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분 우리 장 기자님께서 통화해 보니까 굉장히 강한 분이다. 네, 맞아요. 캐릭터 독특한 분이다라고 네, 네. 얘기잖아요. 저는 이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왜 이분한테 이렇게 빠질까라고 저는 어떻게 분석하냐 하면 캐릭터 강한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만나는 사람의 99%가 다 자기 앞에 오면 다 약한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누가 와도. 내 앞에 오면 다 일단 꿇고 시작해요. 네. 그런데 꿇지 않고 나보다 더 강한 캐릭터가 와. 그러면 일단 호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치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다. 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나한테 굉장히 직언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 뭔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뭔가 더 신뢰가 가는 느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저는 명태균 씨가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잘 활용한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또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허성모 의원에 따르면 이분이 낙선자들, 그러니까 정치하고 싶어하는 낙선자들한테 부탁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판을 뒤집어야 돼. 그러면서 막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는데 실제로 다 따져보면 불가능해. 뭐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공약을 뒤집어 막 이렇게 하면 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허성모 의원이 지역 정치인들 취재해서 관련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그 맥락에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지금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은 일파만파 계속 커질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2의 명품백 사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윤건영 의원실이 문의를 했어요. 이런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 해당 사항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중선관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 예. 별도의 규정이 없으니까 처벌도 불가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것은 무혐의다. 이렇게 종결 처리한 거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서 지금 뭐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요건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대단히 좋으신 분들이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네, 공부 열심히 한다. 다른 사례에서 네. 나의 어려운 해답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작동이 된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따지면요, 정말 여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여사라는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우리 이렇게 칭호를 쓰는데 영부인께서는 사인이면서 또 공적인 존재이면서 뭔가 그게 다 섞여 있는 그런데 법률적으로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네. 마치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그 3차원, 4차원 네, 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의 영역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요런 느낌, 요런 법률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데도 걸릴 것은 없다. 그러니까. 네. 예. 초인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초인이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 예.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럼 최순실은 뭐예요? 최순실 그러네. 일반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사인이잖아요. 예. 경제 공동체는 뭡니까 그럼? 예. 영부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거기 네? 최순실은? 아니 진짜 경제 공동체는 부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예. 제가 보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목소리나 녹취가
국민들한테 증거로 보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네. 이게 딱 떨어져 나오면 그걸 어떻게 피해갑니까? 예? 예를 들면 당무 개입이든 뭐 공천 개입이든 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이것뿐이 아니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 초반대인데 앞자리가 일자로 바뀌는 순간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하면서 했던 밀접하게 많은 연관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증언이든 증거를 가지고 직접 뭐 예를 들면 양심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데도 지금 무슨 뭐 법률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네. 계속 부글부글 끓고 물이 딱 100도씨 가기 전에 거의 한 95도씨 정도 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네. 딱 정점을 찍는 뭐가 없는 거예요. 딱 문제는 그 스모킹 건이 딱 나와야.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각자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주장이. 예. 김대남이 주장, 예? 명태균의 주장, 예. 예. 그다음에 이 씨의 주장, 예. 이 주장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주장에 딱 뒷받침할 만한 목소리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이건 게임 끝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게임 끝이 아닌 사례를 봤잖아요. 최재형 목사가 그러니까. 이 명품백을 가지고 가서 드리고 그걸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목소리까지 그러니까. 다 나와 있는 게 있어도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무혐의로 가고 있는 불기소로 가고 있는 이 경험들을 지금 이제 공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역시 문제라고 저도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쟤네들이 하는 걸 보니까 권익위가 신박한 논리를 만들어냈네. 근데 그걸 또 검찰이 그대로 받아주고 네. 그러니까 선관위도 또 따라하는 거고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발전에 맞느냐 정의롭냐 당연히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들이 지금 용인이 되고 있는 이 사회 이 분위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다.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다 바로 잡힐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이든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야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칠 거예요 도대체. 예? 저는 권익이든 검찰이든 전부 다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거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놔둘 수가 없잖아요. 네. 말이 안 되잖아. 네. 말이 안 되는 걸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특검을 언제까지 거부하실지.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데 특검을 이제 또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원래 어제 그 거부권 행사 제의 요구 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10월 4일 날 대통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10월 5일 날 국회 본회의 열어서 재의결 처리하고 10월 7일부터는 이제 국정감사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25일까지는 그냥 국감 전국이 되는 거고 국감 과정에서 어떤 이슈들이 어떻게 터질지 지금은 예단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 11월이나 돼야 다시 또 특검 할 거야 말 거야 이제 이렇게 상황이 가게 될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뭔가 일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분위기도 저는 궁금해요. 불안하겠죠. 내부가. 예. 네. 저는 불안하다고 보고요. 지금 국정 운영 그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태도의 변화가 없거든요. 예. 총선에 저렇게 지고도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바꾼다고 해놓고 몇 개월째 안 하고 장관 뜨문뜨문 바꾸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뭐 쇄신한다 그랬더니 더 센 사람들 갖다 놓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하고는 정반대로 더 세게 간단 말이죠. 물론 그 생각도 있을 거예요. 25% 정도만 내가 지키면 임기는 채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갈수록 그나마 2년 반 정도 이제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2년 반이 남았는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기 말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임기 말 현상이 저는 거의 취임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취임 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국민들이 질려 하잖아요. 그냥 아예 보기를 싫어해요. 그럴 정도란 말이죠. 근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 들고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내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부자. 그 내부자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불안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계속 다 반국가 단체로 반국가 세력으로 몰잖아요. 반국가 세력. 예? 네. 근데
뭐 반국가 세력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친국가 세력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좀 이해는 안 가요. 지금 보면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애들한테 뭘 가르칠 거냐. 그러니까 도덕의 가치, 그 다음에 국익의 우선, 그 다음에 뭐 국민을 좀 이렇게 섬기는 이런 자세가 실제로 정부에 없잖아요.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정권이 유지됐을 때, 그 파국적 상황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니? 결국이 다 국민들이 짊어져야 되는 짐이 될 텐데, 예산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 감당이 어려운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그것도 제어가 좀 안 되는, 왜냐하면 재해결이 건건이 잘 안 되니까. 예. 그 지금 정부는 무대책이 대책인 것 같아요. 네.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전에 김청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거의 다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특히 지금 국정의 어떤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국정의 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한두 사람 바꾼다고 해서 찾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지금은 이제 이 윤석열 호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를 아마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도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교체한다고 했지만 아마 최장수 총리가 아니라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가는 총리가 되지 않겠냐. 예. 라는 얘기가 점점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맞아요. 것도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는 뭐 여론조사의 지표를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시니까 아마 그 앞자리가 일자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쯤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죠. 지금 트리플 악재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당 지지율 떨어져,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당에서 다 같이 운명 공동체라고 진짜 같이 죽을 거냐? 누군간 살아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유일한 게 하나가 뭐냐 하면 네.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2개의 1심 결판이 나온다. 어떤 그것이 나오면 어떤 내부에서 찾지 못한 동력을 외부의 동력으로 내부를 좀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그것조차도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닐까. 과연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걸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이 국정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아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와서 네. 민주당이 바뀌는 게 되잖아요. 그럼 더 위험한 거지. 왜 더 위험해요? 훨씬 위험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나마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뭐다 해서 일극체전이 해서 상당히 비판받은 지점이 많잖아요. 아,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지지율 20% 초반인데 보궐선거 어디든 나가면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예? 지금 근데 상황이 10월 16일.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변화의 지점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 죽는 거죠.